안녕하세요. 우울증 2탄, 우울증 극복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찾아올 때는 사실은 약물을 이용하고자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혹, 정말 가끔 약을 이용하지 않고 우울증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1화에서 결국은 배터리가 많이 소모돼서 어떻게 보면 절전 모드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때 배터리를 충전하고 깨서는 그 배터리를 씁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쓰든 몸의 힘을 쓰든 뭔가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병들어서 그런 회복의 힘을 쓰든 결국 배터리의 충전보다 배터리를 쓰는 그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고, 방전되는 만큼 두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소모시킨 이유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간 있을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좀 뭔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오래 가지 않고 해결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좀 많이 돼서 배터리가 좀 이렇게 방전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그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서 배터리가 다시 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병원 진료실까지 오지 않고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료실에 왔을 때에는 만약에 제가 약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타깝지만 방법은 있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분은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다 몇 개월, 6개월, 1년, 2년 이상 힘들어 하다가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진료실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그렇게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친구들과의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문제들만 해결되어 준다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팔자가 바뀌어준다면 사실 우울증 약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두뇌 기능이 회복되고 원상태대로 사회생활을 잘하면 되니까.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셨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과학적인 기술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용에 대해서 또 오늘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과에서는 두 가지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배터리가 충전되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수면 시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인생을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농담처럼 참 좋은 팔자랑 나쁜 팔자가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은 팔자는 아니고 좋은 팔자나 나쁜 팔자나 좋은 일은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나쁜 일이 덜 일어나는 게 좋은 팔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일이 덜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감정을 덜 경험한다는 건데요. 나쁜 일이 덜 일어나게는 과학적인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쁜 감정을 덜 느끼게 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기술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 센서들을 안정화를 시켜서 나쁜 감정들을 우리가 줄여서 느낄 수 있다면 결국은 나쁜 일을 덜 경험하는 일이 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곧 환경의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어떤 그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의 어떤 그런 조합들은 여러분의 수면을 정상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충전을 도와주고 방전을 좀 절감시켜주는, 방전을 좀 이렇게 좀 덜 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들을 처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사실은 정신과 약물은 내가 마음 편해지려고, 내가 몸이 편해지려고 이용하는 약물인데 그런 어떤 부작용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뭐 정신이 멍해진다든지 하루 종일 처진다든지 나른해진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은 실제로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던 분들을 잠을 좀 잘 자게 만들어 드렸을 때 그동안 누적됐던 피로들이 몰려 나오면서 낮에도 졸려지고 좀 처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잠을 계속 잘 주무시게 되면 점점 약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느새 저한테 약이 내성이 생겼는지 처음에 먹을 때는 엄청 잘 자더니 지금은 점점 잠이 잘 안 오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체력이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약을 조절해 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약을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나른하고 어떤 뭐 하품도 나오고 또 졸리고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불편하면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신다든지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내가 편하게끔 약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2주에서 3주 이상 되시게 되면은 예전과는 좀 감정 경험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문득문득 느끼시게 돼요. 예전에는 굉장히 짜증났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든지,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내가 불안하지 않아 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문득문득 느끼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가 거듭될수록 점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때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보호막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느껴지실 거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느긋함과 여유로움을 느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에 공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으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그래서 주의할 점은 기왕에 약을 드시는데 좀 효율적으로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항상 시간을 정해서 일정하게 드시는 겁니다. 특히 수면을 조절해주는 약의 경우에는 제가 1화 불면증 ASMR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이면 약을 이용하는 김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어떤 시간엔 자고 어떤 시간엔 깬다라는 거를 내 몸에다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내 몸이, 내 주인이 어느 시간에는 자고 어느 시간에는 깬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취하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전을 하고 회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을 불규칙하게 자고 또 잠을 불규칙하게 깨고 그러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주인이 언제 잠을 확실하게 자는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잠을 확실하게 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만 충전과 배터리를 뭐 충전한다든지 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자는 것 같아도 효율적인 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꼭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결국은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약을 드시는 데는 병원에 와서 약을 타는 노력과 약을 챙겨 드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이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을 해나가시면 옛날과는 다른 감정의 패턴으로 어떤 그런 경험되는 일상에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울증 약을 안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제가 이거 우울증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스트레스에 취약해 보이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런 걸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약을 충분히 이용하셨고 그때부터는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약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정신과 약을 왜 먹어야 되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한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 또 한번 토픽을 잡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우울감과 우울증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우울감을 또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제가 이렇게 볼 땐 좋은 점이 운동과 일광욕입니다. 일광욕은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어떤 그런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일광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눈에 햇볕을 담는, 쉽게 말하면 뇌를 각성시키는 그 정도의 어떤 햇볕 보기. 만약에 바깥에 나가기 힘드시면 그냥 베란다에 가셔서 바깥을 멍하니 쳐다보시는 정도 햇볕을 눈에 담으셔도 되고요. 운동은 사실은 과격한 운동을 항상 운동을 같이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운동이 우울감을 전환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울증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우울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터리 소모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벼운 운동을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